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for me.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릴 때의 성장 배경, 그것이 현재 나의 성격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부부 사이의 애정 문제에도 아마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애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불안정 애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정 애착은 늘 마음이 문자 그대로 불안한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으며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부 한쪽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늘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을 하고 또 이것을 남보기에 미화시켜서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뭐뭐 하는 척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을 잘 알죠. 내 자신이 진실되지 못하고 어떠한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면만을 보이려고 하고 뭐뭐 하는 척, 잘난 척, 많이 배운 척, 또 재산이 많은 척, 또 애정이 많은 척 여러 가지의 그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은 남을 잘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가운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서 가면을 쓰고 있거나 또 잘 보이려고 꾸며대거나 뭐뭐 하는 척하는 이러한 부부가 있다면 어떤 특징들이 아마 특이하게 나타날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허세를 많이 부리겠죠. 허언 장담을 많이 하겠죠. 꾸며대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한 왜곡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요성에 대한 왜곡이 무엇일까? 자기 자신이 늘 결핍되고 있다, 모자라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학벌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늘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벌이라고 생각해서 그 학벌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거나 과장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도 학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이들의 성격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인성 발달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늘 자기 자신은 재산이 부족해 또 기타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재산이 최고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야 라고 인생의 모든 목표를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깊은 자기 불신감과 열등감이 있기에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여나 누가 그것을 눈치챌까 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굉장히 그 열등감을 지적을 받거나 하면 부정적 감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되느냐면 이 부정적인 부부의 상대방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잘해주면 너무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싫다.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좀 식으면 굉장히 또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맞추기 어려워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 그럼 무엇이지? 어떻게 해주면 좋지? 여기에 대한 답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인내심을 갖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러한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부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사랑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우리가 하나 맛있는 음식을 사주려고 식당 갔는데 이 음식은 이래서 싫고 너무 쉬워서 싫고 이 음식은 너무 달아서 싫고 이 음식은 너무 심심해서 싫고 이 음식은 너무 짜서 싫고 우리가 이제 부정적 인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거짓 자기 또 뭐뭐 하는 척하는 자신을 꾸미기 이런 것들은 배우자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요즘에 SNS로 많이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가면을 쓰는 사람은 부자인 척, 그다음 많이 배운 척, 굉장히 건강한 척, 예쁜 척 합니다. 이 SNS라고 하는 걸 잘못 활용하면 정말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나타내고 나타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럽다라고 댓글을 달아줘도 진실된 자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한 사람이 이렇게 거짓 자기를 통해서 애정의 표현을 아무리 해도 자지하시는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는 진실된 사랑에 대한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려면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과장을 하구나 가면을 쓰고 있구나 해도 지적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이나 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언제 이러한 가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늘 참 마음이 아파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족으로서 잘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언제나 그러한 허울 좋은 가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언젠가는 건강하게 자신을 보듬어줄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그 심정은요, 자기 자신의 그 열등감을 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난해서 무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가난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구태여 나를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심하거나 그 열등감을 남으로부터 지적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방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괴롭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미워하게 되고 특히 부부일 경우에 이러한 자존감이 상처를 받게 되면 부부 중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부 상대방 중에 한 사람이 잘 이해하고 기다리면 준다면 언젠가는 진실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자기 방어 능력을 갖게 된 다음에는 비로소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아도 큰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부부 한 사람 중에 그 상대방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거나 또 자기 기만하거나 또 가면을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부부 간의 평화를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가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Yeah, I want your body too, yeah, body too.